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ESG 뭘까요? 네, 기업들이 필수 경영 전략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ESG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기로 하죠.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수요일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현안들 짧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본에서 우리도 통합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통합의 시너지가 크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의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그 전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 대한항공하고 합병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항공사 적자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대목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금 투입을 해서 간신히 메꿔서 지금 부도를 막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당분간 백신 효과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감염 사태는 계속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때 항공산업의 회생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항공사가 지금 방만하게 있는 이 항공사 경영을 합병, 통합을 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제 일본 항공과 전 일본 공수라는 이 항공사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국처럼 신속하게 통합하는 것이 좀 부럽게 비춰지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항공사가 저렇게 통합이 되면 독점이 돼서 소비자들의 이 효용은 좀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그런 독점의 횡포를 막는 이를테면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노선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팍 줄여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통합 작업, 승인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9군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터키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상당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통합 작업은 오늘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 얘기에 따르면 앞으로 4년 후 정도에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완전 통합은 2024년 정도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빌 황이에요. 그리고 아케고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아케고스라는 회사 때문에 미국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이 연관성도 모르겠고 좀 어렵네요. 예, 지금 굉장히 그래도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이 넓으셨어요. 아케고스란 말은 러시아 말인데요. 러시아 말로 조물주,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성공을 한 정권인 중에 빌 황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의 본명은 황성국 씨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 가서 이제 출세를 했는데 헤지펀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분이 빌 황이라는 분이신데 아케고스라는 이름, 본인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연다 해서 헤지펀드를 만들어서 아케고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저 회사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중국 기술주들이 미국하고 싸움이 있으면서 미국으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는다든지 화웨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기술주에 잘못 투자한 게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저분이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 돈 플러스 고객 돈을 시드마니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빌린 돈에 대해서는 마진콜이라고 증거금을 좀 더 내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증거금을 미처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골드만삭스하고 이런 미국계 금융기관에서 반대 매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블락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황이란 이 우리 한국계
전문 경영인도 어려움에 당도를 한 것은 물론이고 아케고스라는 이 헤지 펀드가 도산 위기 또 그렇게 되면 그 사태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정권 시장이 빌황 폭탄을 맞지 말자 해서 지금 아케고스 회사의 후폭풍을 차단하라고 상당히 신경을 곤두서 있고 그 과정에서 뉴욕 증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게 이 빌황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빌황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투자를 잘 했거든요. 네. 예. 했는데 빌황이 투자한 제품 중에 일부가 중국계 기술주들이 미국 주가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돈을 못 메꾸니까 예. 빌황한테 돈을 빌려준 미국의 은행들이 돈을 갑자기 회수한 것이에요. 양이 엄청 많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예. 그런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이 와중에서 미국 금융주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빌황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그래서 서학개미들은 미국 은행 투자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구조적인 문제긴 하지만 사태가 더 퍼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빌황이라는 인물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과거에 내부자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던데요. 그렇습니다. 빌황은 고등학교 때 미국 이민을 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 아들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라도 들어와서 타이거 펀드를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국제화에도 많이 기여를 했는데 예. 1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 금융 거래를 좀 실수를 해서 거기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플리바이게닝을 해서 벌금을 물고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한 분인데 예. 또 불사조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쭉 받아와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금융에는 이런 고비가 몇 번씩 옵니다. 네. 이 고비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것이 또 빌황의 또 하나의 능력이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공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예. ESG 저희가 MSG 치는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ESG는 뭐예요? 맞습니다. 예. 이 먹는 거군요. 그 MSG는. 이제 ESG는 정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그 기념식에 모처럼 상공의 날에 대통령이 나간 것은 참 이례적인데요. 거기서 ESG,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제 시대를 열자. 자, ESG란 말은 이 무슨 조미료 이거 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예. 자, 한자를 좀 뜯어볼까요? E는 environment의 환경의 E. 그다음에 S는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의 S. governance는 기업의 통치, 윤리 경영이라는 뜻의 governance 이건데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도 그 하나의 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인류가 기술 개발을 하고 경제 발전을 시켜왔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최근에 와서는 이러다가 인류가 망할지도 모른다. 너무나 과도한 개발, 또 자연의 남벌, 환경 파괴 이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지 않는다. 우리 당대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문제고 지속 불가능한 인류의 파멸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ESG를 잘해보자.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또 가버넌스 G는 윤리 경영을 해서 기업인들이 나쁜 짓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운동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ESG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ESG를 못하는 기업을 퇴출시키고 ESG 잘하는 기업을 도와주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상공의 날에서 ESG 시대의 원년을 열자 그러면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얘기했거든요. 자, 차가운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냉혈한이다. 예. 피도 온정도 없다. 그런 네.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조금 먹더라도 사회를 생각하자. 그런 면에서 따뜻한 자본주의인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철학하고도 같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출발하면서 ESG에 대해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ESG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지금 도태당할 기업 운명에 처했어요. ESG를 잘하는 기업, 유럽연합 같은 데서는 각 기업별 ESG 성적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적표 높은 기업에는 금리도 싸게 해주고 대출도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부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다른 나라보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조금 늦어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저 가세를 하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저희 김대호의 경제읽기 열심히 본 시청자분들은 ESG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예. ESG를 예. 많이 퍼뜨렸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오늘 저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제부터 취임을 했는데 저 상공의 날 행사가 최태원 회장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 최태원 회장의 호가 ESG 최태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은 요즘 입만 열었다 그러면 ESG, 아, 왼쪽으로는 예전부터. E, 오른쪽으로는 그 S, 또 머리 위로는 G, 이 세 개를 달고 다니세요. 네네. 그래서 SK라는 기업도 ESG 환경 보호한다. 이를테면 SK가 그동안 석유 자원을 네. 석유를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 환경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석유하지 않겠다. 수소로 가겠다. 그런 게 하나의 ESG로서의 전환, 환경을 파괴하지 않겠다. 예. 그다음에 SK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도와준다든지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준다. 그것은 ESG 중에 S. 그다음에 윤리 경영. SK 경영진 중에 윤리적으로 좀 타락한 거나 SK 경영이 주변 사회에 어떤 그 부담이 되지 않고 천사처럼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겠다. 이래서 비교적 SK의 최태원 회장이 가장 앞서 왔는데 오늘 재계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ESG에 손을 잡았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E를 다시 보면 E가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친환경 같은데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이 ESG에 대해서 E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3조 원 대대적인 지금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도 그 제목이 친환경 인프라입니다. 그냥 도로 깔고 항만 늘리고 철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가장 적게 만드는 거. 이를테면 전자회사에서 전기 소비를 적게 하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ESG의 환경 쪽에 기여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포항제철 같은 곳에서 이 고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석탄을 떼가지고 열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체 이 부생수소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ESG고요. 예.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냥 연말에 돼서 헌금하는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를테면 스타트업 도와주는 거 이런 걸 제도화시키는 거 이것은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ESG 아래 이제 기업과 정부가 손을 잡은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ESG 표준 마련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ESG 한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만나보면 그 ESG 위원장이라는 분, 이사장이라는 분이 ESG가 뭔지를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로만 ESG는 좋은 거다. 그래서 ESG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ESG에 대해서는 만국 표준에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러면 2005년에 UN 환경연합이 UNPRI라는 조직을 하나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자율적으로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시 기준을 만듭니다. 정권사에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ESG 지수가 얼마입니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정권거래소에 자기 회사의 내역을 신고할 때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고 또 전력을 얼마나 세이브했고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했다 이런 걸 지수로 만들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럼 지수로 만들면 지수를 낮은 회사를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투자 회사들, 전 세계의 국부 펀드들이나 미국의 블랙락 같은 데는 그 ESG 높은 회사만 지금 돈을 대줍니다. 예. 그래서 ESG 점수가 낮은 회사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한국의 일부 기업이 석탄 발전소를 베트남에 지어서 ESG와 반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핀란드의 국부펀드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또 우리도 해외 투자를 할 때 이 ESG 지표에 따라서 해외 투자를 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세계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도 앞장서는 그런 어떤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도 분리수거 잘하고 친절하고 욕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 ESG형 인간이다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우선 스트레스를 주지 아니하고요. 네. 그냥 쓰레기 많이 배출하지 네. 않고 우리 앵커님들 같이 이렇게 사회에 ESG 기여를 많이 인간으로. 하신다면 ESG 지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